안녕하세요. 꿀정보입니다. 여러분 햄버거 좋아하세요? 햄버거 하면 보통 맥도날드, 버거킹 같은 글로벌 브랜드를 떠올리는데요. 이런 글로벌 브랜드를 제치고 토종 브랜드가 가성비 버거로 업계 1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맘스터치입니다. 지금 전국에 1,400개 매장을 운영하는 대형 프랜차이즈가 되었습니다. 가성비 버거의 최강자라는 타이틀을 얻으며 한국 패스트푸드 시장 업계 1위 강자로 자리 잡은 맘스터치. 맘스터치는 어떻게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맘스터치의 흥미로운 성장 스토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맘스터치라는 브랜드가 한국을 대표하는 버거 브랜드로 자리 잡았지만 사실 맘스터치는 처음부터 존재했던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1997년 대한제당의 계열사였던 해마로 푸드 서비스는 미국 치킨 브랜드 파파이스의 한국 운영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문제였습니다. 매년 6억 원의 적자를 내며 애물단지가 되어버렸고 경영진들은 어떻게 하면 손해를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한 회의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을 접으면 됩니다. 돈은 못 벌어도 손해는 안 보겠죠. 당시 TSMR로 상무로 일하던 정현식 대표였습니다. 다소 황당한 대답이었지만 결국 이 말이 현실이 됩니다. 대한제당그룹은 파파이스 사업부를 정리했고 파파이스를 운영하던 TSMR로는 독립하면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맘스터치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브랜드를 만든다고 성공이 보장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때 외식 시장의 성장성을 높게 봤던 정현식 대표가 인수하게 됩니다. 정현식 대표는 당시 TSMRO에서 식자재 구매를 총괄하며 베스킨라빈스와 파파이스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시장에서 브랜드가 살아남으려면 싸고 맛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죠. 그 고민 끝에 나온 브랜드가 바로 맘스터치였습니다. 이름 그대로 엄마의 손길을 담은 버거 브랜드라는 의미였죠. 그렇게 2005년 맘스터치는 대표 메뉴 싸이버거를 출시합니다. 그리고 이 싸이버거 한 방으로 시장을 뒤흔들게 됩니다. 싸이버거는 기존의 패스트푸드 버거와 달랐습니다. 맥도날드나 버거킹은 냉동 패티를 사용했지만 맘스터치는 신선한 냉장육을 사용해 두툼한 치킨 패티를 내세웠습니다. 거기에 가격도 3,200원. 당시 맥도날드, 버거킹의 5,000원에서 6,000원대 버거보다 훨씬 저렴했죠. 결과는 대성공. 사람들은 이 버거를 두고 입이 찢어질 정도로 크다며 입집버거라는 별명을 붙였고 기대를 실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개념 버거라는 신조어도 만들어냈습니다. 이때부터 맘스터치는 가성비 버거 브랜드라는 인식을 확립하게 됩니다. 2014년부터 맘스터치는 본격적인 확장에 나섭니다. 특히 2016년 가맹점 수 1,000개 돌파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죠. 이때 한국 버거 시장 1위는 롯데리아였지만 맘스터치는 빠르게 격차를 좁혀가며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맘스터치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성비 전략. 맘스터치는 애초에 기본 가격을 20%에서 30% 저렴하게 설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과 양이 뛰어나니 가성비 버거로 불리게 되었죠. 이를 두고 정현식 대표는 후발주자인 우리가 내세울 것은 가격뿐이었다며 고객이 돈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고객이 기대치보다 높은 품질과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2. 비급 상권. 기존 패스트푸드 브랜드들은 역세권 1층 중심 상권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맘스터치는 과감하게 2층 매장, 대학가, 주택가 등 임대료가 싼 지역을 공략했습니다. 가맹점이 먼저 돈을 벌어야 본사도 돈을 번다. 정현식 대표는 이 원칙을 강조하며 가맹점이 높은 임차료로 인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비효율적인 입지를 피했습니다. 3. 가맹점주의 이익. 프랜차이즈 본사는 일반적으로 가맹점을 많이 내는 것에 집중합니다. 가맹점이 많아질수록 본사의 이익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맘스터치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가맹점을 내면 장기적으로 점주도 본사도 손해다. 부채가 많거나 재무 상태가 불안한 예비 가맹점주들에게는 가맹점을 허가하지 않는 방식을 유지했고 그 결과 점주들의 성공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4. 직영점 연계. 맘스터치는 단 한 곳의 직영점도 운영하지 않는 프랜차이즈였습니다. 직영점은 직원이 운영하지만 가맹점은 점주가 운영한다. 맘스터치는 가맹점과의 협업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직영점을 두기보다 가맹점주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모펀드에 인수되며 직영점도 증가하고 있죠. 이런 요인들이 맞물려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서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성공에는 그림자가 있는 법. 맘스터치도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의 도전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2017년 화덕피자 브랜드 붐바타를 런칭하며 피자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친환경 세제 기업 슈가버블을 인수하며 새로운 분야로의 확장을 시도했습니다. 또한 영국 1위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의 가맹 사업도 시작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맘스터치는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9년 11월 기업 가치 4천억 원으로 평가받으며 사모펀드 KLM 파트너스에 매각되었지만 이후 2021년에는 가맹점 논란에 휩싸이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당시 서울 상도 역점을 운영하던 황 씨는 가맹점주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돕기 위해 가맹점주 협의회를 결성했는데 이에 본사는 황 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죠. 그러자 본사는 돌연 황 씨의 매장에 대한 물품 공급을 중단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런 가맹점 부당 계약 해지 논란은 맘스터치뿐만 아니라 다른 프랜차이즈에서도 자주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BBQ, BHC, 피자의 땅 등도 과거 가맹점과의 갈등 및 본사의 갑질 문제로 이슈가 되었던 사례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맘스터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도전에 나섰습니다. 2022년 맘스터치는 다시 한번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며 2년 만에 4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성장하며 매각을 추진했지만 매각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맘스터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중저가 피자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해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 헤븐을 인수하고 기존 매장에서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맘스피자 숍앤숍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이후 맘스피자는 콰트로 스타일의 와우미트 피자를 선보이며 인기를 끌었고 잇따른 신제품 출시로 인해 가맹점 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맘스터치의 대주주인 김기현 KLM 파트너스 대표는 맘스터치의 신성장 동력으로 해외 진출과 피자 사업을 꼽았습니다. 자체 분석 결과 국내에서 식음료 프랜차이즈가 확보할 수 있는 최대 매장 수는 1,900개로 예상되었습니다. 김 대표는 전국 매장이 이미 1,400개를 넘어섰고 추가로 늘릴 수 있는 매장이 500개 정도로 한정적이라며 추가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진출과 피자 사업을 통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맘스터치는 국내 시장에서의 성장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맘스터치는 피자 시장과 해외 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상 꿀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